안녕하세요. 말씀노이치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 39분입니다. 네, 제가 영상 찍겠다고 했던 게 한 3시에서 5시 사이였는데요. 대략적으로 시장 움직임이 크게 변동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조금 일찍 영상을 찍긴 합니다. 장중에 오랜만에 찍긴 하는데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금월 11월 말이 끝나고 12월 초가 되면서 변동수가 조금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그 위주로 좀 드리면서 해보겠습니다. 큰 뷰의 변동사항은 전혀 없어요. 없고 그런 지표들도 현재까지 보이잖아요. 제가 메신저 상에서 이정표가 조금 변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추세의 변동은 아닙니다. 추세의 변동은 아니고 그 추세에서 일부 되돌림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시장은 충분히 조정은 있을 수 있다. FOMC 같은 경우는 12일이 남았는데 여기서 보는 일정표상에서도 그렇지만 근본에 12월 달에 발표될 것은 95.4% 거의 100% 확률로 금리 인상은 없다는 거죠. 고정이에요. 그리고 1월 달도 마찬가지고 3월 달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3월에서 조금 금리가 0.5% 정도 인하가 될 것 같다라는 일단 상황이죠. 예상이네, 예상.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산타는 오는데 결국 이게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갈 때가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다. 가장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고점에서 매도를 한 이후에 관망하는 시점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아직까지 저는 분할 매도를 완전히 한다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올라오면서 분할 매수를 조금 더 해서 올라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서 보실 사원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분할 매도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조금씩 분할해서 아래 떨어질 때마다 분할을 해서 추가적인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겠냐라고 계속 보면서 매일매일 당일 시황을 보면서 떨어질 수 있다. 조정할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 시점으로 보자라고 계속적으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기존 뷰는 유지다.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올라가는 와중에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를 해보자. 다만 여기서 얼마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는 파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고점을 인식한 이후에 떨어질 것으로 내년에 계속 보고 있죠.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3월달 전후로 할게요. 여기서 거의 1대1로 동일한 비율로 보고 있으니까 내년 3월 이후부터는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어떻게 되겠죠? 채권으로 사람들이 돈이 몰린다라는 거예요. 금리와 채권 사이 관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되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 이런 예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먼저 채권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시장의 눌림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것이 한국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원달러 환율 파양은 어떠냐?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왔다가 일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1320원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1320원까지도 가능해 보이니까 거기까지 올라오거나 여기서 파형태가 완전히 끝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끝나서 여기서 파형태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3, 1, 2, 3, 4, 5 형태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일봉이 여기서 1315원 전후를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꺾일 거예요. 그러면 쐐기 형태 이후에 반등 짧게 하고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이후에는 크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1292원을 하락 돌파를 완전히 하겠죠. 여기서 벌써 며칠입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여기서 횡보를 했어요.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또다시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저항이 여기에 형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1315원까지 전후로 해서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면 여기를 한 번은 제대로 뚫고 내려갈 거예요. 제대로 뚫고 내려가면 시장이 강력한 상승을 해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코스피 200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했다가 약간 눕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는 게 보이죠. 여기서의 파양 해석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데
여전입니다. 여전히 제가 상승을 여전히 좀 열어두고 있고 최소한 340이나 그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351까지를 보는 이유는 그래서 상승률이 좀 둔화되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의 소진을 보이고 있지만 힘의 소진이 다른 말로 하자면 여기서는 말입니다. 상승 중 일부 조정을 보이면서 뭘 하고 있느냐?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파형 해석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파형 해석이 쉽지 않은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파형 해석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지금까지 보는 해석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가 1파, 2파 이후에 여기가 3파가 진행되고 있거나 3파에서 4파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파형 해석을 보자면 1파, 2파 이후에 여기까지가 3파, 그리고 4파가 여기까지라고 해석을 해서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현재 여기서의 횡보 형태를 보자면 이렇게 3파, 3파, 5파로 내려올 가능성도 지금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파형 해석이 3파, 3파, 5파이니까 옆으로 횡보 형태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아랫단, 금일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330대의 갭을 크게 뚫고 내려가지만 않으면 돼요. 물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파형 해석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파형 해석을 이런 식으로 3파, 3파, 5파로 따져보자면 여기서 1, 2, 3, 4, 5 형태로 내려가면서 그 아랫단도 한 번 더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눌린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다음 주에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 아래를 조금 더 테스트하고 올라가느냐, 혹은 여기서 올라가면서 조금씩 눌려서 테스트를 하느냐, 다 차이일 뿐이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파형 자체가 아직 5파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형성되지 않았고 그 윗상단을 74,100원이나 8만원대까지 보고 있어요. 78,000원, 78,400원과 그 윗단에 있는 8만원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5파가 다 그려주려면 멀었어요. 코스피 200과 마찬가지로 3파, 3파, 1, 2, 3, 4, 5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 형태가 조금 더 길게 나와서 올라가느냐, 혹은 여기서부터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상단을 더 뚫고 올라가서 5파를 이렇게 크게 만드느냐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겠지만 여기도 똑같잖아요. 삼성전자나 코스피 200이나 똑같아요.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느냐, 혹은 좀 더 내려왔다가 올라가느냐 차이다. 두 가지다. 하지만 둘 다 올라가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오히려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다음 보실 것은 나스닥인데요. 나스닥도 재밌게 가고 있어요. 재밌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고점 신호가 조금은 보였다 혹은 보일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드렸는데 제가 지난 시황 분석에서 말씀드릴 때 여기서 뒤쪽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그널을 연장 형태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나온 파 형태가 1파, 2파 이후에 3파,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형태가 현재 파형 해석상으로 보자면 1파, 2파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자면 1파, 2파 이후에 3파, 그리고 이렇게 지금 4파 형태를 그리고 난 이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파 형태가 이런 식이겠죠. 3, 3, 5 형태가 될 건데 5분봉 기준으로 볼게요. 5분봉 기준으로 보자면 파 형태가 1, 2, 3, 4, 5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일부 하락 조정을 했다가 오늘 한국 시장처럼 좀 하락 조정을 한 번 더 했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파 형태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3, 3, 5 형태로 보는 거니까 1, 2, 3, 4, 5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조금 더 떨어졌다가 파형 해석상으로 보자면 아랫단에 있는 여기겠죠. 15,780에서 790 정도 여기가 되겠네요. 이 정도 전후로 해서 파형의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상승 파형에서 5파로 떨어진다고 하면 아래쪽에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만약에 여기서 더 지속적으로 그 윗상단을 테스트한다. 즉 16,450.56을 이상 통과를 해서 더 올라간다고 하면 파형 해석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장 해석의 파형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그러니 이 장대 양봉에서 아직 시그널이 하락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종목 교체가 조금 되면서 그동안 조금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러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SPX, NDX보다 러셀이 더 강력한 상승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왔던 파형에서 그대로 일단은 가고 있어요. 78불에서 80불 사이에 고점을 아마 형성한 이후에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파형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1파, 2파 이후에 3파가 연장 형태로 쭉 내려갔다가 현재 4파 진행입니다. 그러면 1, 2, 3,
4파 이후에 5파로 떨어지겠죠. 5파로 떨어질 순간 여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파, 2파, 3파, 4파 이후에 떨어진다. 그럼 66불까지 가는 겁니다. 이 구간도 짧진 않아요. 짧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져보면 15%죠.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떠냐? 지난주까지 말씀드릴 때 이랬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드릴 때 여기서 5파 이후에 3, 5파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떨어졌죠. 그렇게 해서 3, 5파까지 떨어지고 여기서 나오는 파형 자체가 좀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카카오톡상에서는 79불에서 78불에서 80불 사이 고점 찍고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79.59 정도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파형 해석은 이래요. 1파, 2파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1파, 2파, 3파 이후에 4파, 마지막 5파를 그린 거예요. 1, 2, 3, 4, 5 형태로 그린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파형을 현재는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파형으로 보자면 이럴 것 같아요. 1, 2, 3파, 이후에 4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태를 그리고 하나의 5파를 그린 이후에 이런 식의 지금 3파를 그린 이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렇게 3파, 5파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올라오든지 내려오든지 간에 인버스를 매수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을 생각해요. 참고로 저는 지금 시장이 너무 변동성도 그렇고 조정 형태도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데 조금 지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시장을 짧게 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큰 사이클 하나가 끝나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시장이 별의별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지칠 수도 있고 시장을 좀 떠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생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제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낮다면 일부 분할 매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시장을 좀 관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 날씨가 굉장히 좀 추운데요. 바깥 활동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가족들과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